저에게 해주신 마법의 주문이 있는데요. Just one take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를 하고 탈락을 하더라도 이거는 수많은 시도 중에 고작 하나일 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실패나 어떤 탈락의 경험 앞에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하나의 경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서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통해 사랑과 용기를 얻고 또 전하고 있는 작가 썸머입니다. 제가 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왔는데요. 누군가에게 같이 제 이야기를 공유했던 순간은 코로나 때였습니다. 배우로서 촬영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동생인 문장가 장면들 출판사 대표님께서 같이 글쓰기 클래스를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얘기를 꺼내는 게 그 당시 저한테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줄어들었을 때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그럴 때일수록 글을 써야 한다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 덕에 처음 모임을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제 일기장에만 있던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번질 수 있다는 첫 경험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이름이 아닌 필명이 필요했었는데요. 제가 여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썸머로 불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본명이 아닌 썸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낸 책이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입니다. 책은 제 일기장 같은 책인데요. 그래서 항상 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 누군가의 일기장을 엿보고 싶거나 또는 만난 적 없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난 느낌으로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일상 에피소드가 담긴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백을 지나서 나온 두 번째 책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사랑은 여름을 배경으로 한 7편의 짧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년의 공백을 보냈던 이유는 제가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작가로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번째 책은 제 인생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저한테 작가가 3년 이상의 공백을 가지면 다시 처음 첫 책을 낸 것 같은 신인의 마인드로 독자를 다시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냈던 그 첫 책, 그때 받았던 그 위로를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책을 내고 싶다 해서 용기를 낸 두 번째 책이고요. 사실은 소설집이 아니라 에세이를 계약을 했었는데요. 3년의 공백 동안 쌓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꼭 에세이로 냈으면 좋겠다 하셔서 처음 계약은 에세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백을 보내고 다시 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또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완성이 된 글들만 늘어가다가 솔직한 마음을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사실은 용기가 나질 않는다. 그래서 소설을 쓰고 싶다. 그렇게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무엇이 됐든 책을 쓴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설집이라도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은 짧은 소설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소설집을 쓰면서 느꼈던 게 이 소설이 딱 완성돼서 보니까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결국엔 제 이야기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설이지만 에세이를 쓴 것처럼 제 자기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세이를 쓰고 또 소설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차이점은 에세이는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배경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하면 소설은 제가 살아왔던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미래의 지향적인 그 모습들이 다 겹쳐진 제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좋지만 또 소설은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이나 또 어떤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서 소설과 에세이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에세이 최애가 되고 싶어는 제목 그대로 누군가에게 최애가 되고 싶은 저의 아주 솔직한 용기를 담은 일상 에세이 책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 꽁트가 시작된다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10년째 무명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개그 콤비가 나옵니다. 그 개그 콤비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아주 유일한 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명의 관객이 나의 공연을 봐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한 명의 관객이 나의 공연을 100번 봐준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그게 최애가 아닐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봐 주는 거.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 줄 때 그게 최애를 향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책 제목에는 다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사랑, 최애가 되고 싶어. 제가 처음에 책 제목을 낼 때 이번 책 제목만큼은 아주 평범한 책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꼭 이번 책 제목은 단순한 단어로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후보를 보냈었는데 다 탈락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내밀었던 제목이 최애가 되고 싶어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책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썼던 원고들을 다 모아놓고 쭉 읽었을 때 다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을 받고 싶다로 모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을 최애가 되고 싶어로 선정했습니다. 제 에세이 속에서는 제가 작가 활동 외에도 배우 활동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로서의 이야기가 책에 등장을 하는데요. 배우 일지는 제가 19살 입시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오디션, 촬영 현장, 연기 워크숍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다 기록한 일지인데요.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 이유는 좋아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촬영을 하거나 오디션을 보고 연기 워크숍을 하는 그 시간들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잖아요. 근데 글은 항상 그 자리에서 페이지를 펼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꾸준히 기록을 했고 항상 틈틈이 제가 기록했던 것들을 펼쳐보면서 배우의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기록들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우 일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우를 꿈꾸게 된 건 아주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부터인데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항상 배우였어요. TV나 영화를 봤을 때 재밌다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가 새드 엔딩으로도 많이 끝이 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늘 해피엔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나도 저 주인공처럼 어떤 고난이나 위기를 이겨내서 결국에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서 배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주는 매력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애가 되고 싶어에는 제 배우로서의 시작과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디션 탈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디션을 보다 보면은 탈락의 경험들이 아주 많이 쌓입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진짜 심장이 약간 저릿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순간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나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기 워크숍에서 만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마법의 주문이 있는데요. Just one take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를 하고 탈락을 하더라도 이거는 수많은 시도 중에 고작 하나일 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실패나 어떤 탈락의 경험 앞에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하나의 경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서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제가 느끼는 글과 연기의 차이점은 저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연기는 저라는 사람이 그대로 노출이 되지만 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자라면 글은 모든 저의 생각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연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갈증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보다는 글이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연기는 진짜 항상 너무 어렵거든요. 그 인물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심조심 한 발 내딛는 느낌이라면 글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구여서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책과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책은 제가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 제목의 책을 딱 꺼내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첫 문장을 읽거든요. 그 두 번째 문장이 궁금해지면 삽니다. 반면에 이제 영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가 생기면 그 배우의 모든 필모를 다 파요. 제가 살짝 덕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촬영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녹음했던 라디오까지 싹 다 수집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는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을 써서 언젠가는 꼭 그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될 때 출연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단편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쉽진 않았는데 아마 그냥 지나가는 단역으로라도 한번 출연을 욕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내면만큼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봐주고 그것들을 밖으로 꺼냈을 때 스스로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최애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